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는 2000mg 이하가 좋다고 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약 5g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권고의 핵심은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의 전체 방향은 이 권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인터솔트 협력 연구그룹에 따르면 20살에서 59살 사이의 성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조사에서 하루 소변 속 나트륨이 많을수록 혈압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개인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인구 전체 수준에서는 소금과 혈압의 상관관계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몸이 소금에 민감한지 스스로 신호를 점검해 보길 권합니다. 코크란 협력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개입은 수개월 안에 수축기 혈압을 소폭 낮추는 효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심혈관 사건에 대한 장기 효과는 연구 설계상 복잡하지만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소금 줄이기가 안전하고 이득이 된다는 결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총량을 관리하는 습관을 우선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포도당과 나트륨을 함께 넣은 용액은 장에서 수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소장에서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가 두 성분을 같이 끌어들이고 물이 따라 흡수됩니다. 이 원리는 설사, 탈수, 열, 스트레스 같은 상황에서 회복을 돕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면 체지방이 빠지고 혈당이 내려간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소금물은 치료적 맥락에서 쓰이는 도구이지 맞는 건강법은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플랫폼에 공개된 이 리뷰는 왜 포도당과 나트륨의 조합이 PLAIN 워터보다 효율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과학적 배경을 이해하면 더운 날씨나 설사 후 회복기에 왜 공식 비율의 용액이 권장되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일상적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탈수 교정을 위한 의학적 사용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몰입을 돕는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한여름 오후에 오래 걸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 머리가 띵하고 입이 바짝 마릅니다. 물만 연달아 들이켜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식사와 함께 수분을 보충하고 필요하면 의학적으로 정해진 비율의 경구 수분 보충 용액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짠물을 들이키는 것은 이득보다 위험이 큽니다. 심혈관과 혈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솔트 국제연구에서 본 상관관계와 코크란 리뷰의 개입 결과를 합쳐보면 다수의 사람에게 소금 줄이기는 혈압 관리의 기본축이 됩니다. 특히 외식과 가공식품이 많은 환경에서는 국물 절임류, 가공육 즉석 면류를 덜 먹는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집에서는 요리 단계부터 소금을 덜 넣고 식탁 소금은 멀리 두는 것이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갑상샘과 요오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요오드와 소금 프로그램 보고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은 갑상샘 기능 저하와 성장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요오드와 소금 도입은 인구 수준에서 결핍 부담을 뚜렷하게 낮췄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오드와 소금을 적정량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해조류 섭취가 작거나 요오드 보충제를 따로 먹는다면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식단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 붓기나 쥐나는 증상도 질문이 많습니다. 장시간 운동을 할 때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근육 경련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관련 저나트륨 혈증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 보충의 필요량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달라서 획일적 권장량은 없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운동한다면 자신의 갈증 신호 몸무게 변동, 소변색 등 기본 지표를 보면서 물과 간단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섞어 보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하루의 동선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소금물을 습관처럼 마시기보다는
물과 균형 잡힌 식사를 권합니다. 요오드와 소금을 소량 사용해 조리하되 김치 젓갈 국물은 적게 먹습니다. 점심에는 외식을 한다면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남기고 절임 반찬은 양을 줄입니다. 라벨의 나트륨 표기를 보고 비슷한 제품이면 나트륨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저녁에는 가공육과 즉석면류 섭취를 주당 횟수로 관리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면 체감 변화가 빠릅니다. 하루 동안의 소금 사용량을 숫자로 집계하려고 애쓰는 대신 식단의 구조를 바꿉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과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옮겨가면 자연스럽게 짠맛의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근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가이드라인과 코크란 리뷰를 기준으로 보면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면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중과 혈당은 섭취 열량, 식사 구성, 신체 활동, 수면과 스트레스, 약물 치료 등 복합 요인의 결과입니다. 소금은 과하면 혈압과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무작정 늘리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그러므로 체중과 혈당 관리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약물 조정 같은 표준 전략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소금의 종류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분홍소금, 바다소금, 아명 같은 이름이 건강 효과를 크게 바꾸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미네랄이 소량 포함될 수 있으나 건강에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총 나트륨 섭취량입니다. 요오드와 여부와 전체 양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맛과 요리, 취향에 따라 선택하되 핵심은 덜 짜게 먹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신부전, 간질환, 임신, 수유 중에는 나트륨 섭취가 치료 계획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경우 자가 실험을 피하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개인 맞춤 지침을 따르십시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소금 섭취와 약 복용 사이의 간격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활용해 일상의 장면들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가공식품이 먼저 손에 잡힌다면 이번 주에는 생채소와 두부, 통곡물, 빵과 견과류를 눈에 잘 보이게 배치해 보십시오. 국과 찌개를 끓일 때는 간을 마지막에 조금만 맞추고 식탁에서는 후추와 향신료, 레몬과 식초 같은 대체 풍미를 곁들여 보십시오. 회식 자리에서는 처음 주문 단계에서 국물 요리 대신 구이나 찜을 권하고 양념은 반만 쓰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라벨을 볼 때는 칼로리보다 먼저 나트륨 항목을 찾고 100g 기준 수치가 낮은 제품을 고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바꾸면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루 나트륨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분 보충은 어떻게 할까요? 더운 날에 오래 움직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다면 맹물화만 연달아 들이키지 말고 쉬면서 소량의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의학적으로 정해진 경구 수분 보충 용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단맛과 짠맛이 강한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십시오. 이는 수분이 아니라 열량과 나트륨을 불필요하게 늘립니다. 소금은 생명의 필수인 미네랄이며 요오드와 소금은 인구 수준에서 갑상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탈수 상황에서는 공식 비율의 경구 수분 보충요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은 소금의 종류보다 총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인구 연구와 무작위 시험의 체계적 검토는 소금 줄이기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일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집과 외식 환경에서 짠맛을 줄이는 선택을 반복하면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남기고 절임류와 가공육을 줄이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88 건강은 여러분의 꾸준한 선택을 응원합니다.